안녕하십니까. 자,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지금부터 3강으로 쭉 이어가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물이 어떤 병을 치료하는지 등등 아주 그 유명하신 벤맨 갤리지 의학 박사님의 임상 자료,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물에 관한 전체적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차 시는 바로 물 치료의 핵심이다. 1강으로 제가 이 교재는 물 치료의 핵심이다. 벤맨 갤리지 의학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고 물병자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하겠고요. 또 에머토마 사로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 물의 여러 가지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떤 물이 좋을까요? 여기서 어렵고도 단순한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체의 75%는 물로 되어 있고요. 25%는 염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인간의 뇌는 85%가 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극미한 탈수나 수분 결핍에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언제나 염분기가 있는 뇌 척수액 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요한 물에 이제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신체가 수분을 필요할 때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커피, 또 술, 제조음료 등을 이렇게 마시면 순수한 천연의 물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오해라고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 속에 이제 이 음료 속에 이제 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카페인과 같은 탈수 물질도 함께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자신이 용해되어 있는 음료 이 속은 물론이고 몸에 비축되어 있는 물까지도 함께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나 차나 맥주 이런 것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음료 자체에 포함된 물보다도 더 많은 물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뜨거운 음료를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몸은 또 다른 방법으로 수분을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덮여진 물을 식히기 위해서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 이 발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이 이제 더 많이 뺏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목마르기를 기다린다면 일찍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트마우스 의과대학의 명예교수인 하인츠 발틴 박사님이 사람은 하루에 8온스 컵에 8잔의 물, 그러니까 1온스가 30ml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8온스를 하면은 240ml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240ml의 물을 8잔, 그렇게 하면 총 1.9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목마르기 전에 이제 물을 마셔야 탈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영양소고 또 인체 모든 생리학적 기능에서 실제로 지배적인 물질 대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 46가지 이유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모든 생물은, 또 모든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처음에는 압박을 받은 일부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물 부족은 생명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자면 인체의 현금 자금이 바로 이제 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체내 모든 세포 내부의 정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물은 꼭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물은 세포 구조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강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착제가 이제 없으면 이렇게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은 꼭 마셔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물은 DNA의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 손상된 DNA 회복 메커니즘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DNA 변형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을 제때 마시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물은 골수 내 면역 체계 효능을 크게 증강시키고 여기에는 암에 저항하는 효능도 포함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물만 잘 마셔도 암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켜주는 주요 용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고 또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대사와 소화, 흡수까지 하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홉 번째는 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요. 또 그 뒤에 잘게 부서진 음식물 이 조각들이 소화를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중에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도 물을 먹어야 되고 먹고 난 다음에도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그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물을 먹지 않으면 뻑뻑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렇죠. 그런데 물이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을 체내로 그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11번째는 물은 체내 모든 물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체내에 그 어떤 이제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수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마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12번째는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에 있어서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꼭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물은 세포에 그 산소를 가져다 주면서 배기가스들을 수거한 뒤에 그것을 폐로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 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물은 체내 각 부분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수거해서 간과 신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결국은 이제 신체에 있는 이 독성 폐기물을 다 수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관절 간극의 주요 윤활유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이제 관절의 그 조인트 있잖아요. 그 관절 간극의 그 윤활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이 잘 걸리지 않고 또 요통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물을 먹음으로써 관절염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요통을 예방하는 것에도 굉장한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로서 사용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미네랄 워터 좋은 물이에요. 이 그 좋은 미네랄 워터를 마신 사람들은 이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로서 이 물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척추 디스크 있는 사람들도 물로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일곱 번째,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8번째,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면 뇌졸중의 위험이 격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심장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동맥과 뇌동맥 여기서 이제 그 좋지 않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면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심장병이라든지 뇌에 이상이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은 몸의 냉방 또 난방 이 시스템을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땀도 흘리게 되고 또 물을 마심으로써 또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냉방과 난방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이다. 그래서 물이 이제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물을 먹으면 어떤 그 현상이 뇌에서 일어날까요? 자,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에 힘과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는 어떤 걸까? 자,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에 힘과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사진에 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 이제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타고났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중심의 센터에 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온 것이 바로 축삭돌기 또는 축색돌기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엑소온이라 그럽니다. 그 신경세포의 뉴런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이 흥분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축삭돌기인데 섬유와 같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류와 비슷한 형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의 축삭돌기는 1mm부터 이 척수에 존재하는 수십 cm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삭돌기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있어요. 거기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호르몬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잘 흘러가면 결국은 뇌에 저렇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의 그 물의 부재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뇌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결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저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물은 세로토닌. 여기서 이제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이 이제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 그러는데 세로토닌을 비롯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이 영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뉴런이 있었고 이제 여기 핵이 있고 그렇게 쭉 내려오는 게 축색돌기죠. 축색돌기 속에 이렇게 뭐가 있죠?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빨간 것들이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빨간 것들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옥시톡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이제 호르몬이 한 50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자, 저것들이 이제 축색돌기 속에서 이렇게 이섬으로서 결국은 이 축색돌기에서 이제 그 아까 불이 이렇게 켜졌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색돌기 속에 세로토닌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에 그림에 있었던 뇌에 불을 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물은 두뇌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자, 23번째 물은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을 비롯해서 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 생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꼭 마셔야 된다는 거죠.
물은 어린이나 어른의 주의력 결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자, 이 주의력 결핍증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도 주의력 결핍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증에 걸리기 때문에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번째,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일의 능력을 높여줍니다. 우리 주의가 산만하고 이럴 때는 공부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을 제대로 마시면 주의력을 신장시켜서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의 능률을 신장시킨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물은 세상의 어떠한 음료수보다도 훌륭한 피로회복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보다 피로회복제에 제일 좋은 것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링크제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는 것이 피로회복제로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럼 집중 잘 안 될 때, 그리고 피곤할 때 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정말 이 피곤한 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 일반적인 정류수가 아니고 미네랄 워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우울하세요? 그리고 불안하세요?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요, 물을 주면 이 불안한 것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때도 물을 마시면 그만큼 안정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이 너무 안 올 때 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그 수면 리듬을 정상으로 이렇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은 피로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주어서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물을 먹으면 우리 씨들은 야채들이 이렇게 살아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하고요. 또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피부가 그치세요? 그러면 물을 마시세요.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피부가 정말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제가 물을 잘 마셨는데 지금은 미네랄 워터를 이렇게 마시면서 확실히 이제 피부가 촉촉하고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이제 팽팽하고 이렇게 촉촉하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주름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늙기 싫으면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마셨을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을 너무 안 마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눈도 풀어지고 또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눈동자를 가지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녹내장을 예방합니다. 우리 이제 나이를 먹으면 눈이 이제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나, 이런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나 정말 의아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미네랄 워터를 먹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물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무지하고 몰랐던 것을 제가 한탄을 하면서 야, 이게 정말 물에 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이것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 먹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3번째 보겠습니다. 물은 골수 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을 도와줍니다. 백혈병과 림프종 예방을 돕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34번째,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면역체계 효능을 높이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immunity, 그 면역을 이제 좋게 하는 것, 이거 식품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면역체계 효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면역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면역 이 체계 효능을 높이는데 그만큼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을 합니다. 이런 피가 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을 묽게 해주기 때문에 그 혈액으로 오는 그런 질병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열감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통증도 폐경기의 열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안 마신 것이고 별로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갔다 그러면 물을 잘 마시는 것입니다. 잘 마신 것이죠. 이렇게 정말 여성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또 출력이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줍니다. 우리 이제 이게 피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게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뭐 혈액으로 인한 많은 그 병이 생기겠죠. 그런데 물과 심장박동은 이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물을 잘 먹고 심장박동이 잘 되면 혈액을 묽게 하고 이렇게 출렁이게 하기 때문에 혈류 침전을 막아준다는 거죠. 심장박동도 잘 돼야 되지만 물도 심장박동을 잘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체는 물을 저항하지 않으므로 탈수가 일어나는 동안 물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을 이렇게 그 탱커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속에 저장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자주 먹습니다. 음식은 우리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고 아침 금식하시는 분들은 뭐 2끼 먹는 분도 있고 한 끼만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은 하루 우리가 거의 2리터 정도를 한 8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마셔야 우리 생명 유지에 또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탈수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예방하며 또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탈수가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성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심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그래요. 우리 물을 마시면 어때요? 일단 갈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면 배가 덜 고파요. 제가 이제 그 정수기 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셨을 때, 정류수를 마셨을 때 하고 미네랄 워터를 이렇게 마셨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미네랄 워터 좋은 물은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그 정류수를 계속 마시게 되면 물을 마시기는 마시는데 공복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미네랄 워터를 선택해서 마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물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류수를 마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정수기 물을 마시는 분들은 체중이 감소되질 않아요. 그 비만 있는 사람들도 잘 감소되지 않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체중을 감소시키는데요. 몸에 붙어있는 나쁜 지방은 다 제거하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체중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하루 8잔씩 꼬박꼬박 제때 이렇게 마시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시간에 맞춰서 물을 마시면 대단한 식이요법이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른 뭐 이렇게 뭐 처방을 받거나 다른 그 다이어트 식품을 먹은 것이 아닌데도 물만 잘 마셨는데도 체중이 빠져요. 그렇다고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탈수는 조직 간극의 독성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탈수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은 모든 병을 몸속에 갖고 있는 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임산부가 그 입덧을 심하게 하는 것은 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되면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도 좋은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정류수를 마시게 되면 아이는 건강이 그만큼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임산부들은 꼭 이렇게 좋은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킵니다. 마음과 또 몸이 신체가 이게 통합되는 거, 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의 기능도 있고 몸의 기능도 있는데 물이 이런 그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물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치매가 잘 걸리고 또 그것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물을 잘 마시면 노화도 예방하지만 또 노화에 따른 그 기억력 상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치매는 이제 그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잘 마시면 기억력 상실의 이것을 예방하는 것을 도와주고, 특히 알츠하이머 병과 다발경화증, 또 파킨스병, 르게릭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분들은 치매가 잘 안 걸린다. 여러분 물 잘 마시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그 뇌 속에는 80% 이상, 85% 뇌에 물이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뇌가 가장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탈수가 되게 되면 기억력하고 이 치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일부 약물에 대한 충동 등의 중독성 충동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요. 제가 물을 제대로 이렇게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서 음료수를 거의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커피 많이 마시세요? 또 막 이렇게 갈증이 있으니까 음료수를 많이 마시세요? 그런 분들은 좋은 물을 지금 못 찾으신 거예요. 저는요, 이제 알코올은 원래 안 하고 커피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음료수 같은 거는 이제 좀 마셨는데 미네랄 워터를 마신 이후부터는 거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네랄 워터가 그것을 전부 다 이런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 충동을 물리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46가지를 보면서 정말 그렇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갈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야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탈수를 하고 있다. 탈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그냥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체내 에너지 형성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곤하고 이렇게 막 그 의욕이 없고 그럴 때는 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상기되는 느낌. 몸에 이제 이 탈수 상태가 되어서 뇌에 필요한 수분이 이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 뇌의 명령에 따라서 뇌혈관이 이 적당한 비례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상기되면 몸이 상기되면 물이 필요한 신호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짜증스럽고 공연히 화가 나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짜증나세요? 물을 갖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짜증내는 사람들한테 두세 잔의 물을 주게 되면 이 사람 평정심을 찾게 되고 상당히 너그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조한 기분을 느끼는 건데요. 우리 뇌에 이제 전두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두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 전두엽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데거든요. 앞에 이제 이마 쪽에서 있는 그 전두엽이에요. 전두부가 자신의 활동 영역 내에 수분 부족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을 나타내는 지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뭐 물론 정보 처리도 하고 이제 다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두엽에서 하는데 이 초조한 기분이 들 때 전두엽에서 어떤 이제 사인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조한 기분이 들 때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 발표를 앞두고 뭐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보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잖아요. 그 전두엽이 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이 초조한 기분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른하고 온기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 이제 이 봄 되면 사람들이 나른한 그런 상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탈수는 아미노산 가운데 일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으로 인한 나른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나른하고 온기가 부족할 때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필수 아미노산은 다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건데요. 물을 마시면 나른한 기분이 좀 없어지고 온기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물을 마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울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우울증 환자들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아까 세로토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세로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느낌이 들 때 물을 마시면 세로토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심각한 국민의 탈수를 나타내는 이 사인이 바로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된다는 거죠. 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때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뇌가 스스로의 그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순환을 명령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그러세요? 그럴 때는 뇌가 제대로 이제 잘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머리가 무겁잖아요. 물을 마시면 훨씬 머리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 장애,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몸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 노인들이 수면 장애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노인이 되면 체내에 이제 물이 더 많이 수분이 이제 없어져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몸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 부족은 결국은 수면 장애하고도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려 그러면
물을 잘 마셔야 된다. 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제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얘기했는데,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정말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져요. 한 일주일만 한번 드셔보세요. 편두통이 없어지고요. 결국은 그 편두통이 그 심한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잘라 그러는데, 이렇게 수분 이 몸 그 신체 내에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탈수가 되니까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한 90% 이상 이렇게 이 편두통이 다 낫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고 또 힘들고 편두통 있고 그럴 때는 좋은 미네랄 워터를 찾아서 마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노와 성급함이에요. 그 물이 없다는 이 탈수를 증명하는 것 중에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바로 분노와 성급함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이제 성급하게 막 이렇게 쏟아는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굉장히 완화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우리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또 질병도 예방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불합리할 정도로 참지 못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요,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뇌에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되지 않는다면 뇌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이탈 공정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제 참을성 없다. 그래서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가 하나의 주제나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뇌가 많이 소화되어 있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기억 은행에 새겨 넣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 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를 섭취해서 탄산음료가 몸에 들어오면 그만큼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탈수에서 유발된 것이 바로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는 아이들은 거의 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집중하지 못한 아이들은 반드시 이제 좋은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폐질환이나 감염이 없는데도 숨이 가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숨이 차다는 느낌 없이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육체적인 활동에 매진하든 그 앞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수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주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이제 질병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숨이 가쁘고 이럴 때도 우리는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계속 숨이 가쁘고 이제 이럴 때는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13번째 한번 보겠어요.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등의 제조 음료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우리 뇌가 몸에 물이 공급돼야 함을 이제 알려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막 커피나 차나 시원한 음료수 이런 걸 마시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내 몸속에서 물이 들어오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하시고 좋은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커피나 차나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좋은 이 물들을 다 이렇게 빼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14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자, 바다나 강, 또 그 물줄기, 뭐 폭포, 뭐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증을 해소할 물의 원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일종의 현상이 바로 이런 물꿈을 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분이 썼는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분이 이제 거친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꿈, 자, 보트 위 아래서 막 급히 방향을 틀면서 물결이 있는 바다를 따라서 막 움직이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거 스트로글이에요. 막 이렇게 헤매는 거죠. 그 물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그 물을 저항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이거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뇌에서 어떤 신호를 줘서 이런 꿈을 꾼다, 무의식적으로 꿈을 꾼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죠. 성령도 물이고 또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이제 물이고 이 물은 그 불을 또 이렇게 상징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 꿈꾸면은 굉장히 이제 좋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물속에서 헤엄을 쳐도 너무 헤엄이 잘 쳐가고 이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이렇게 잘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트로크를 하고 헤매고 막 이렇게 물에 정하고 그런 꿈은 우리 몸속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인을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자, 앞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미네랄 워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증류수를 마시기 때문에 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이 저자가 얘기한 46가지 질병이 결국은 우리가 증류수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 그러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에모토 마사루 이 박사님의 이 책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오래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뭐를 했냐면요. 물의 결정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물을 한 종류씩 50개 살리에 떨어뜨려서 영하 20도의 그 냉동고에 이제 냉동고에요. 아주 급하게 얼린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얼려서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둥글게 부풀어 오른 물의 입자를 하나씩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돗물은 깨끗한 결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돗물은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염소 소독은 자연의 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염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는 어느 곳의 물이라도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우리는 자연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미네랄이 풍부한 천년의 자연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용천수, 지하수, 빙하, 강, 상류, 또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위대한 자연의 원리에 따른 물은 늘 깨끗한 이 결정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오염이 돼서 참 이런 좋은 물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 결정체를 보고 이제 이렇게 물에 이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 진동이 다 전달이 돼서 이제 이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곡 저는 이 음악을 들려줬더니 아주 밝고 경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결정으로 이 결정체가 나타났어요. 그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곡인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결정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참 대단하지만 얼마나 이 음악이 이제 이게 다 진동을 하기 때문에 물의 결정체하고 상관관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고전 음악은 제각기 다른 개성적인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흐의 그 지선상의 아리아는 저렇게 나타났고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은 저렇게 나타났고, 베토벤의 운명은 저렇게 나타났고, 차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저렇게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한 시끄러운 음악, 우리 락뮤직 있죠. 이런 것을 들려주면 음악의 결정이 제멋대로 깨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시끄러운 음악은 저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는 그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렇게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이별과 또 시끄러운 음악 이런 것들을 이 결정체로 이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에 글을 이제 보여준 후에 유리병에 이제 물을 넣고 그 글을 적은 종이를 물 쪽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라는 그 글을 이제 붙인 거 하고 하나는 망할 놈 이제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다르게 보여준 거죠. 자, 고맙습니다라고 이 글자를 보여준 것은 아주 깨끗한 육각형의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육각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망할 놈 이렇게 쓴 글자는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줄 때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찌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태리어로 이제 그라치에도 하고 독일어로 단케도 하고 뭐 프랑스 말로 멜시도 하고 중국어로 세세 그러죠.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땡큐 이러잖아요. 다 이게 결정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그런데 you fool, 이 바보 멍청이야 이러면 저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못해 하고 명령하면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는 컵을 앞에 놓고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저렇게 다 깨지고 나쁜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밥 먹다가 싸우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음식에는 다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진동음이 물질을 좋은 성질로 바꿉니다. 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파괴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자, 어떤 결정 사진 하나가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게 사랑 감사라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꾸고 그 변화하는 바로 몸의 이 변화가 바로 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 자, 그 말은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미네랄 워터예요. 자연을 담은 자연 속에서 그대로 용해된 그런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천년 안반수의 그 수질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 천년 안반수는 정말 태초에 이제 그런 물인데 그 비가 와서 계속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물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샘물처럼 먹는 그런 물이 이제 좋은 물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물을 얻기는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네랄 워터에 대해서 천년샘 안반수 나도 먹고 미네랄 워터를 먹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연구소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몸은 물 때문에 정말 큰 병을 앓을 수 있고 물을 잘 먹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물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